1년 동안 또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애써주신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대상으로도 많이 확대되고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4.16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안전활동하는 단체들이 저변을 좀 확대하는 것이 저희 주요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단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한테 그 인식을 확대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통학로라는 게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지만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른의 시선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꾸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구호같이 이제 안전한 길은 지금처럼 계속 안전하게, 그리고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바꾸는, 그것은 이제 통학로의 주인인 아이들의 참여로 저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서 만든 캐릭터고요.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른들의 개입은 좀 최소화하되 이제 아이들의 눈에서 어떻게 하면 통학로를 좀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기초조사인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이제 통학로 이동조사와 이제 생활시간을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통학로 이동동선, 생활시간, 통학로 영상 촬영, 요건 모두 아이들이 참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과 이렇게 밀착 점검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앞에 통학로 그 캠을 부착을 해서 등교 1명, 하교 1명 이렇게 총 2명의 아이들을 선정해서 등하교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워크숍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이런 안전 키링이라든지 안전 우산을 만들어서 저희 마크랑 이런 꾸꾸 요원 뭐 이런 거를 좀 넣은 안전 키트를 배포했고요. 안전 결혼의 경우에는 통학로 안전이 단순히 아이들과 엄마만 조심해서가 아니고 학교를 둘러싼 지역 사회가 모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 인근에 있는 상인분들을 찾아뵙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아이들의 눈이 좀 되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면서 안전 결혼을 맺은 활동의 모습입니다. 통학로 안전이 늘 우리가 좀 뭔가 너무 당연하다고 이제 인지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좀 정말 아이들의 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한 건 그거예요. 이태원 이제 참사가 일어났고 그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 골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4.16 그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을 바라보는 유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또 하나는 저희한테 대한 무력감도 또 있었어요. 이태원을 좀 들여다보자. 이태원은 어떤 곳이고 이태원은 누가 살고 있고 누가 활동하는지. 그럼 인터뷰를 어떻게 할 건가? 저희도 처음에 뭐 참사 생존자, 유가족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참사를 보고 겪으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좀 인터뷰를 해보자 해서 9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두 번째로는 지역에 사실은 안전 관련한 네트워크
만들기 위해서 주민 간담회랑 토론회를 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주민 상영회 미디어 캠페인을 대신해서 주민 상영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앞에 기록단 활동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종합편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상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 의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나 행정부에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어떤 위협의 안전하지 않은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나 행정의 안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함께 이 안전에 관련해서 함께 어떤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명 안전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위험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안전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사회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발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안전담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생명안전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총 8번에 걸쳐서 생명안전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정치 세미나인데요. 폭포를 시작으로 생명정치 이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생명정치라고 하는 이론적인 범주가 재난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러한 이 논의 지형들을 재난참사랑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하면서 그 결과 는 저희가 통제와 권리 사이 안전담론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 안전 권력의 핵심은 안전 권력의 대상을 인구 집단으로 이제 상정을 하는데 인구 집단 내부를 분할해서 통치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나 구의역 김건희나 김용균 사고나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차별과 안전의 결합을 깨는 운동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항전 안전담론 운동이 어떠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향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본 연구 보고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애도의 경험들을 쌓여가는 국화꽃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좀 시민들끼리 서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라든가 새롭게 애도의 방향성을 찾아내려는 어떤 시민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노란색 꽃으로 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가는 애도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활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을 해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결과물이고요. 이 공적 애도의 쓸모라는 사업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우리에게 일어난 재난을 제대로 슬퍼하고 다음을 살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아마 많은 분들께 익숙하시겠지만 기록노동자 박희정 선생님과 함께 이제 그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든지 이제 피해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담은 책들을 통해서 애도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좌담회 같은 것들을 열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해 동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4.16 당일날 여우비가 와가지고 비를 막 맞으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문화제 진행했던 모습, 강의 진행했던 모습, 일단 애도를 노동으로 보는 관점, 이거는 이제 시민 발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애도라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시민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무력하지 않게 애도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에너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정원옥 연구장님의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재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사라진 이들의 입장에서 사라진 이들을 대신하여 사라진 이들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좀 청년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 저는 행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4.16 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드디어 조금이라도 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안산은 110여 개국 이상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국가가 다르면 문화가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가 있는데 선배 공동체 라디오들을 좀 안산으로 모셔가지고 대부도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재난 참사를 공동체 라디오가 다루고 있었는가 그것들을 좀 들어보는 자리도 있었고요. 소방관하기 직접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까, 재난 안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도 했고요.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트남, 몽골,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어떤 재난 가이드라인을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구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이렇게 매뉴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어요. 12개국 언어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재난안전 문자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요. 제일 많이 찾아본 게 행안부에서 나온 그 재난안전 매뉴얼이었고요. 그 중에서 이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이제 하는 게 이제 주택 화재 부분, 그다음에 풍수의 화재, 그다음에 폭염, 지진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한국어로부터 시작해서 12개 국어, 그다음에 수어로 해서 이렇게 13개 언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곳이 같이 함께하는 이런 성남 FM이나 뭐 수원, 옥천, 그다음에 광주, 또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어머님들이 꾸준히 지금 참사 이후에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뭐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도움을 받았으며 또 안산에는 그 이후에 생긴 이 안전누리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화재, 폭염, 홍수 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만들었고요. 향후에는 단원 FM을 중심으로 시민안전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는 못할지언정 주요 거점이라도 몇 군데 잡아서 이 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저희의 지금 내년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 환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안전교육이 영상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이 심폐소생술 교육조차도 영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일인가 진정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게 됐지만 학교 교육이 먼저 좀 시작하게 됐고 이 양성과정은 좀 약간 늦게 여름에 하게 되었는데 이 도시에서의 안전과 생존 배낭 싸는 이런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죠.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기방어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동작구에 제가 우연히 교육을 갔다가 학교 주변에 인도를 새로 만들 수 없는 구역에 저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학부모회와 미팅을 하겠다고 구청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근처도 이런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거를 보자마자 곧바로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했던 게 학교와 함께하는 안전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뭐 방독면 써보기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방독면 같은 거를 써본 적이 여학생들은 전무. 인터뷰랑 설문조사를 아이들이 직접 설계해서 해보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심각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발견을 하게 되고 이건 이제 특강이었는데 저희가 자기방어 훈련을 좀 배워보고
알아보고 나서 이거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소리 지르기랑 도망가기 중에 내가 어떤 거를 더 잘하는지를 알아보거나, 초등 대상으로는 이 우리가 안전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거를 리터러시하는 작업을 해봅니다. 반응은 물론 안전교육이 이렇게 자기 방어 훈련을 하고 교실에서 뛰어다니면요, 지루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생활에 써보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교육을 듣기 전에 나의 안전지수와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 나의 안전지수를 쓰게 했거든요. 59점, 그러니까 60점에서 80점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성인 참여자 같은 경우에도 내 안전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교육이 좀 보편화 의무화되고 모두에게 좀 보편적인 의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멤버십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 수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정책 제안을 좀 구청에 같이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공모 사업에 지원한 참여 동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저렇게 간략하게 표시해 봤고요. 이제 공동체 안전 강사 및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제 청소년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을 하고 일상에서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안전 강사 팀이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이렇게 교육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첫 번째 교육 사진은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안전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교 주변에 이제 안전 시설을 알아보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재난 상황에 닥쳤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덕테이프로 이제 컵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3, 4차 시에는 이제 마음의 응급처치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먼저 회복해야 이제 진정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후에 안전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이제 40% 증가한 걸로, 사회적 재난으로 비난 이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받는다. 87.8%로 14% 증가했고요. 그 청소년들이 사후에 작성한 설문지에는 안전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라이프 해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재난 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았다.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이 재밌었다. 마음이 안 좋을 때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 이제 소감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뤘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스스로 이제 조성하고 지역 사회를 확산을 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했던 사업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 사업이었고요. 이 글에 써 있다시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제빵기사 노동실태 조사이고요. 2번째로 진행했었던 거는 페미노동 아카데미입니다. 저희가 매년 페미노동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고 이거 대중 강좌이고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제빵기사 노동실태 조사를 보면 이제 저희가 살펴본 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주되게 파리바게트였고요. 파리바게트의 이제 인적 구성을 보면 80% 이상이 여성이고 지역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한 10곳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고요. 시간은 길게 해서 4시간 정도, 그리고 보조자료로 319명의 설문응답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고강도 노동입니다. 모든 매장의 빵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제빵기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그리고 어떤 작업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오븐, 어떤 발효 시간,
따라 만들어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작은 매장에서 이제 400개, 그리고 하루에 900여 개를 만드는 매장도 있는데 거기에 제빵기사가 한 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이면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고 이러한 대기업의 남성 아닌 여성을 취업시키고 그리고 학력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보지 않고요. 오히려 경력이 낮을수록 더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명이 여성이고 남성이 20명인데 그 피라미드에서 관리자로 올라가는 사다리에서 위에 80%가 남성이에요. 거의 90%가. 그 정책적 재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52시간인데 연장 근로수당을 못 달게 하면서 그 초과 노동이라던가 내지는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엄격한 근로 감독과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모부 정권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과 정확한 생산시간과 업무시간을 반영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장 관리자 역할은 제빵기사들을 쪼는 문제가 아니라 제빵기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화하고 그것이 회사가 공표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이제 과중한 노동 실태의 현 주소를 실증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드러내는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이 함께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유튜브를 통해서 1000여 건이 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의 사업은 페미노동 아카데미인데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올해 했던 거는 안전이라는 문제로 참가 인원이 62, 68, 57명이었고 그래서 3번에 걸친 강좌에서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안전 문제를 조명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인터넷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특수한 영향을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당일에도 강의에서 파생된 질의응답을 이제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강연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힘입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렇게 진행을 3회차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골목에서 얼마나 애들이 불안하게 걸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아이디어도 좀 얻기도 했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각자 맡으신 이제 뭐 분야라든지 그런 데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에 대한 대응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경각심을 넘어서 지역적인 어떤 사회적인 진짜 정책적인 이런 해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러니까 실험이고 모색인데 이것이 전국적이고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이후에도 저도 함께 노력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함께 행동하는 시민들이 이제 있는 한 사회에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하루였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성과 공유회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와서 좀 다른 성과 공유회랑 달랐던 게 배울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스터트 화이팅!